이어서 10강 겨울의 목 하겠습니다. 겨울의 목 동월지목, 동월지목, 겨울의 목은 반굴재지. 요 반굴재지 요게 핵심입니다.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매달의 목, 뭐 1월 정월 간목,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가을의 목 하잖아요. 그런 말 다음에 나오는 첫 문장 있죠. 그것이 일종의 체상, 체성, 뭐 형질,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제가 제1강에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 말입니다. 모든 이론은 이 첫 문장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모든 이론은 이 첫 문장에서 시작합니다. 첫 문장에서. 그래서 목을 설명할 때는 여러 이렇게 봄의 목도 뭐 무반굴지환부터 시작했잖아요. 무반굴 서창이라는 말부터 한글로 쓰겠습니다. 반굴 서창에서 시작했잖아요. 봄에는 서창이라는 글자를 썼고, 뭐, 여름에는 이렇게 직자도 쓰고, 직자도 쓰고, 뭐, 신자도 쓰고, 뭐, 그랬잖아요. 드디어 이제 겨울에는 아예 반굴에서 재지 이렇게 됐잖아요. 반굴이라는 말은 그래서 거듭거듭 얘기하는데, 목이라는 것은 여차하면 조건이 안 맞으면 반굴되어 버립니다. 반굴, 반굴되어 버립니다. 원래 그 목을로남 첫 문장에서 목성 등상이 무소지라 했잖아요. 목의 천성은 등상이 무소지, 등상이 무소지, 등상 위로 올라가지 그치는 바가 없어요. 계속 쭉쭉 자라는 겁니다. 자라다 보면 어느 시절에 죽을 거 아닙니까? 자라다 보면 꽃도 피어야 되고 어느 시절에 죽을 그래서 1차적으로는 꽃을 피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득화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얻었다 보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득금이 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화를 만나서 꽃을 피워야 되고요. 금을 만나서 다듬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돼야 됩니다. 목은 일단 쓰임이 두 가지로 놓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겨울의 목은 그렇게 해서 반굴을 재집니다. 뭐 더 이상 설명할 길도 없이 그냥 반굴 재집니다. 반굴. 반굴은 거듭 설명했습니다. 이 반자는 반환의 글자입니다. 반환. 반환. 나가지 못하는 모양을 얘기한 겁니다. 예, 반, 환. 이게 술이 든게 주역, 둔, 멍 할 때 술이 든게 초요해서 반환이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반. 나가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난진지모라고 돼 있습니다. 나가지 못하는 모양, 불진지모. 나갈 수 없는 모양. 큰 강물이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더 이상 막 쭉쭉빵빵 막 한 방에 쭉 내질러서 나갈 수 없는 모양을 얘기합니다. 일단 서서 리건후라고 돼 있어요. 리건후. 후를 세움이 이롭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을 세우는 것이 유리하다고 그랬어요. 이롭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 안은 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굴재지란 얘기는 일단 기다리란 뜻입니다. 땅속에서. 일단 땅속에서 기다리란 뜻입니다. 마치 건괴 초효 있죠. 잠룡 물룡하고 똑같습니다. 반굴 뒤어서 땅 속에 있다는 재질한 얘기는 무슨 땅 위에서 뭐 걸어다니는 그 뜻이 아닙니다. 땅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잠룡 물룡입니다. 주역 건괴에서 잠룡 물룡이라고 돼 있죠. 잠룡이니 쓰지 말지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반굴 뒤었으니 나가기가 어려운 모양이 반굴 뒤어서 뿌리가 이렇게 얽히고 설켜서 땅 속에 있으니 리건후입니다. 후를 세움이 이롭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를 도와줄 보조할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방굴 재지 이 안에 사실은 문명학적인 통변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언제까지? 예, 요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요때까지 지의 생황지방. 생황한 곳으로 흘러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 안에 통변 용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나중에 이제 이거 다 설명을 하겠지만 반굴재질 요 말 안에 사실은 운명학적인 통변 이 해석만 잘하면 운명학적인 통변이 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의 목은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짧으면 한 달, 두 달, 세 달도 될 수도 있고요. 길면 조금 더 길면 1년, 2년, 3년도 될 수도 있고요. 조금 더 길면 30년도 될 수도 있고 60년도 될 수도 있습니다. 어, 어찌됐거나 기다려야 됩니다. 생황할 때까지, 생황지방으로 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욕 토다이 배양합니다. 그래서 반글 수왕절이니까 토부터 나오는 겁니다. 궁통부감의 이상하리만큼 이렇게 배아 구조입니다. 수 얘기 나오면 자동으로 토가 나옵니다. 뭐 뭐 제가 표현을 이상하리만큼 이런 표현을 썼는데 사실은 궁통부감의 참 지극히 자연스러운 배합입니다. 수 얘기만 나오면 자동으로 토가 나옵니다. 수는 흘러야 됩니다. 수는 흘러야 됩니다. 공을 세우려면 수를 막아서 어떻게든지 써야 됩니다. 그러죠? 어, 이상하리만큼 토와 이렇게 수 얘기만 나면 토가 자동으로 납니다. 그래서 토다이 배양입니다. 토가 많아서 배양을 해줘야 됩니다. 배양을 이 겨울에 목을 뿌리를 북돋아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야 배양을 바라나 오 수성이 망형 수가 그죠? 성하여서 수가 왕성하여서 수가 왕성하여서 수왕절이니까 자동으로 수가 왕입니다. 그래서 망형 형체를 망이 이게 망자는 죽게 가장 간단한 말로는 죽다 소멸하다 뜻이에요. 죽다 소멸하다. 어. 형체가 이 모양이 죽어버리는 것을 싫어한다 뜻입니다. 요 역자주 돼 있죠. 역자주에는 이 망자가 이질망으로 돼 있습니다. 공통부가목의 조화원약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삼명통이 론 오행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삼명통 이론 오행에는 이질망으로 이게 망자로 이게 이질망이 아니라 죽다는 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삼명통이 이게 문장이 맞기 때문에 문장 교정을 했습니다. 거듭 얘기를 해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문장을 항리와 물리로 항리 그 궁통보가 명리학적인 이론이죠. 그 다음에 문장에 대한 이치죠. 예. 그래서 학리와 물리로 따져서 교정할 능력이 없으면 오탈자는 수시로 발생하는 거니까요. 이 수시로 발생하는 내용은 이미 제가 1강이나 2강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탈자는 수시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문장 교정에 대한 확고부동한 자기 의견이 없으시면 번역이나 뭐 이런 걸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왜? 거기서부터 오류가 시작되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책 한 권을 번역하기 위해서는 수십 권의 책을 읽어서 이 말이 어디서 나왔다. 이 말이 어디서 인용했다. 이 말이 어디 근방에서 나왔다는 것을 좀 알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알고 하셔야 됩니다. 저 이망자를 고쳤습니다. 수성이 어차피 방굴 제지잖아요. 방굴 뒤에서 땅속에 어차피 제지예요. 땅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어차피 땅속에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수가 왕성의 수왕절이 됐으니 그나마 형체마저 죽게 생겼습니다. 그죠? 수가 많으면 이렇게 생겼다는 뜻이에요. 그죠? 여기까지는 비교적 쉽습니다. 이제 토가 나온 거 드디어 토가 나왔습니다. 종다 불능 극벌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종자도 제가 오탈자로 잡아내고 총이라고 돼 있는데 저는 종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종으로 문장을 고쳤습니다. 예. 왜냐하면 설령 많을지라도 이렇게 맞습니다. 금이 설령 많을지라도 불능 극벌. 극벌을 할 수가 없다 됐습니다. 불능은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극벌할 수가 없다 뜻이에요. 지금 금극목을 얘기한다는 뜻인데 금극목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금이 많을지라도. 겨울에 금이 안 되는 이유는 금생수로 금이 설대해서 그렇습니다. 수기운에 설대해서 그렇습니다. 첫째는. 둘째는 강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극목이 이루어지려면 어디까지나 강금이 돼야 됩니다. 강금이란 얘기는 날이 선금이란 뜻입니다. 날이 선금이란 얘기는 화급금이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화급금이 된 금이야만이 금극목을 할 수 있어서 그 득금이 조가 됐습니다. 득금이 조. 금을 얻어서 그릇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가을의 목을 또 들어가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중추지령, 초추지시, 중추지시 했으니까 이게 8월 달이겠죠? 과이 성실해야 됐어요. 과일이 이미 성실, 원고를 차졌다는 뜻입니다. 속이 꽉 찼다는 뜻이에요. 이 말을 저는 과이 성실을 정화로 해석했습니다. 뭐 과일이 이미 실해졌으니 이렇게 번역만 하고 나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공통보감은 아 이렇게 쓰여졌구나 해지 이게 명략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겁니까 이게. 8월 달에 그냥 뭐 8월 달이면 양력 9월이니까 양력 9월이면 뭐 사과도 있고 배도 있고 밤 대추 다 익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 얘기고요. 그 자연이 명리학적으로 이렇게 운명학적으로 해석이 들으면 오행적, 음양 오행적 관점으로 이입을 시켜야죠. 저는 요걸 정화로 봤습니다. 정화로. 정화로 본 이유는 이 실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 정화가 실이란 내용은 이미 연해자평에도 있고 삼명통에도 있고요. 여러 군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실, 이 실이란 표현은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여러 군데. 찾아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또 실은 어디까지나 꽉 찼다는 뜻입니다. 창고가 꽉 찼답니다. 가을에 창고가 꽉 차잖아요. 그래서 실고가 되어 있습니다. 창고가 꽉 찼습니다. 그래서 이걸 불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불을 얘기하는 거. 욕득 강금이 수삭입니다. 강금을 얻어서 수삭해야 된다. 뭐냐면 강금이라는 얘기는 날이 선 금이에요. 날이 선 금. 이 정화가 있으니 당연히 정화가 있으니 목생화 금공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죠? 강금. 그러니까 강금이 됐죠. 날이 섰으니 당연히 득금이 조가 되죠. 사목 득금이 조. 첫 문장에 첫 시간에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론목, 목을 논함. 바로 이런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이런 관점으로 해석을 하지 않으면 목과 금 사이의 관계를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 만원은 못 옵니까? 단련이 안 됐는데. 그죠? 만원 못 옵니까? 단련이 안 됐는데. 첫째는 금생수로 설대서 못 오고, 둘째는 겨울의 금이죠. 겨울의 금은 동금입니다. 어른금이라고 돼 있죠. 어른금. 겨울의 금은 금한순행이라고 하고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 이 동자를 이수변으로 써도 됩니다. 동금이 돼 있습니다. 동금은 목을 극할 수가 없습니다. 동금은 금을 극할 수, 오로지 강금만이 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말만으로는 금을, 목을 극할 수가 없습니다. 셋째, 설령 그렇게 돼 있다 쳐도, 설령 금이 많이 있다 쳐도 반굴 저집니다. 목이 땅속에 있기 때문에, 목이 이미 땅속으로 다 저장됐기 때문에 금이 공중에 칼을 휘둘러 본들 극할 적이 없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기운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사실순환의 기운의 작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금이 설령 많다. 불능극본. 그냥 금이 있으면 금극목으로 되는 걸로 아시면 안 됩니다. 금의 조건을 보셔야 됩니다. 금의 조건을 이게 화급금 됐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정확한 얘기가 다 여기 이미 봄의 목, 여름의 목, 가을의 목 이미 다 이렇게 목과 금에 대한 얘기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목 얘기 나오면 첫째는 화 얘기고요. 두 번째는 금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에 관한 금은, 목에 관한 공은, 목에 관한 공을 이루는 것이 가장, 그래서 이걸 세공이라고 그래요. 그걸 원령 이론에서는 그걸 세공이라고 합니다. 세공. 세공이라고 해서 1년에 공을 이루는 거예요. 1년에 공을 이루는 것은 가을에 추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목과 금 사이의 관계, 그래서 반대의 기운에서 항상 공이 있는 거예요. 반대의 기운에서. 예. 그래서 강금이 뭐 있어 본들, 여기네요. 강금이 아무리 금이 많이 있어 본들 목을 극할 수 없는 이유는 반굴 재지이기 때문에 이게 세 가지 이유, 세 번째 이유입니다. 땅속에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땅속에 있으니 어떻게 극할 수가 없겠죠? 어. 그래서 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화, 중견, 온난, 유공. 화, 중견, 온난, 유공.
화를 거듭 보면 온난하여 공이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화를 거듭 보면 온난하여 공이 있다. 드디어 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욕, 토다이, 배양, 화, 중경, 온난, 유공 이 두 가지가 그래서 화토병용이라고 그래요. 겨울에. 이걸 화토병용이라고 합니다. 화토병용. 아, 죄송합니다. 도착 썼네요. 이걸 화토병용이라고 합니다. 화토병용. 화와 토를 함께 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공통봉하면 배합이론이라는 것이 여기서 또 나오는 겁니다. 뭐 겨울에 날씨가 추우니 뭐 화가 있어야 뭐 조우를 한다. 그런 말은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화는 이게 자연의 이치를 몰라서는 소리죠. 그게 자연 생태주의 관점이 뭔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물론 화가 필요겠죠. 근데 화는 어떠한 모양으로 있어야 되냐고요. 겨울에는 화토가 병용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 이걸 무슨 조우의 관점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조우라는 말을 딱 쓰는 순간, 조우라는 관점을 딱 쓰는 순간, 욕토다이 배양하고 화중견 온난 유공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일관되게 배합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궁통무감은 배합 이론이 맞습니다. 하나로서 존재하는 것은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간목 1월에서 12월, 을목 1월에서 12월 중에 그죠? 선용, 후용 관계가 용 하나를 쓰는 그 계절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병용입니다. 선용, 후용. 항상 같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지신이 있습니다. 수요지신, 필요지신. 필요한 것이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이 필요한 것이 작용이 제대로 되거나 잘 보존되거나, 그죠? 그 기능을 제대로 뭐 할 수 있고 모든 게 오래 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을 유지할 수 있고 구응할 수 있는 거 있죠? 그래서 그것이 선용 후용의 관점으로 구응지신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서필요지신, 구응지신 이런 관점으로 화토병용입니다. 제가 아마도 뭐 컴퓨터도 모르는 사람이 유튜브를 한다고 갑자기 하게 된 것도 아마 이것에 대한 절박함 때문에 시작했을 것입니다. 아마. 무슨 제가 일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풍풍부감 얘기하면 왜 조우라는 글자 원문에 한 글자도 없는데 조우 얘기 나오고 설령 조우란 얘기를 썼다고 쳐요. 근데 조우를 얻으면 무슨 심리적 만족감 얘기가 나오고 뭐 이것저것서 그러고 학교에서 논문도 그렇게 쓰더라고요. 뭐 대학에서 이건 이건 내가 아니라고 너무나 내가 뼈저리게 통감을 해서 이런 내용 좀 어떻게 좀 개선을 좀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강의를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은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때까지는 하되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문장을 음양오행 생극재화로 이렇게 해석하고 그 문장과 그 해석 번역과 실증 임상적 통변이 삼일체가 되는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은 아마 오늘까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이런 방법은 다 알려드렸기 때문에 모든 문장을 이러한 방식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으로 해석을 하지 못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바로 화중견 온난 유경이에요. 화중견 온난 유경이요. 화를 중견 거듭 봐서 뭐 병정화 이렇게 돼야 되겠죠. 거듭 봐서 이 중자도 거듭 제가 이 중자에 대한 해석도 별도로 나중에 해드리겠습니다. 화를 거듭 봐서 온난하여 하면 유공 공이 있다 뜻입니다. 토다이 배양 토가 많으면 배양할 수 있을 뿐이에요. 공은 못 세웁니다. 그래서 토 있는 것까지는 평상인이고요. 화를 거듭 보는 것까지는 이제 공을 세우는 인물이 되니까 격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죠? 에, 그래서 이걸 어디까지나 계속 부귀의 관점으로 보란 얘기예요. 그래서 반굴재지라고 돼 있죠. 이건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반굴재지라는 이 말 안에는 기다림의 의미가 있다 있습니다. 마치 주역 건괴, 잠용, 그죠? 잠용 물용에서 비룡 제천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느 세월일지를 모르겠습니다. 짧게는 하루일 수도 있고 길게는
뭐 50년, 60년일 수도 있고 100년일 수도 있겠습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화를 볼 때까지 화를 봐서 이 온난화면 공이 있다 해가지고 이미 반구를 제지해서 거의 죽은 거나 망형 이렇게 형체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화를 보면 이때 다시 공이 이렇게 겨우 이제 화가 있으면 공을 세우는 거예요. 리건후가 되는 겁니다. 후의 도움을 받아서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모양은 어디까지나 후를 세운다는 게 제후를 세우면 이롭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를 도와줄 누군가를 세워서는 겁니다. 이게 주역 건깨나 둔깨, 수리 둔깨에 대한 해서 그걸 원용을 하는 거예요. 이 문장에. 왜 이 안에 그런 뜻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화가 있으면 첫째 반굴 제지해서 첫째는 기다림이고요. 첫째는 기다림이고요. 둘째는 반생지공입니다. 반생지공입니다. 반생지공. 반생하는 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죽었다 살아났지 않습니까? 죽었다 살아나는 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기다렸다가 어느 순간에 에, 마치 새털이 휴리바람을 만난 듯이 일어나는 수가 있습니다. 연애자평이 있는 표현입니다. 반생지공입니다. 그래서 이 공은 단순한 공이 아니고 반생입니다. 죽었다 살아나는 공이에요. 오랜 세월을 갈고 닦아서 생기는 그 공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 이 사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죠? 이 종자 설명이 핵심입니다. 그래야 이 종자로 설령이라는 단어를 바꿔야 나머지 불능극벌에 대한 해석이 가는 겁니다.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귀근 복령지시, 이제 이것도 귀근 직역을 하면 뿌리로 돌아가고 생명을 회복한다. 저는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다고 봅니다. 영을 회복하는 때이다. 이 뜻입니다. 그럼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노자 16장이 출전이라고 돼요. 뭐 책에 돼 있습니다. 제가 역자조 다 다뤄놨습니다. 귀군할 정, 뿌리로 돌아가는 것을 정이라고 그러고 쉬, 복명. 이것을 복명입니다. 이게 뿌리로 돌아가는 것 자체가 복명과 같은 의미일 수 있어요. 복명을 상이라고 그러는 게 귀군과 복명이라는 것이 한 곳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어, 겨울에 목이 이렇게 있으면 이걸 이쪽에서 봤냐, 이쪽에서 봤냐 뜻이에요. 네. 마치 순환 상생의 이치로 보시면 됩니다. 순환 상세로 이치를 보십니다. 이게 목이라고 보겠습니다. 목이 이렇게 빈 걸 1년을 돌지 않습니까? 딱 이 시점이죠. 이 시점이면 여기는 귀근이고 여기는 복명입니다. 그렇죠? 여기가 귀근이고 여기가 복명이에요. 딱 그 시점을 놓고 이쪽으로 볼 때나 이쪽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순환 상생의 순환 이치로 1년의 사실 순환의 이치로 해석을 해야만 이게 가능한 겁니다. 아시겠죠? 어. 그러니까 귀근이라는 얘기는 뿌리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귀근이라는 얘기는 방굴 제지입니다. 방굴 제지예요. 귀근이라는 뜻이 방굴 제지입니다. 땅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귀근 뿌리로 돌아갔습니다. 사실은 그곳에서 목이 죽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목이 사라지는 망형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방굴 제지되어서 망형이 됐어요. 형체가 사라졌습니다. 그곳에서 생명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겨우 이만큼의 생명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만큼의 생명이 회복돼서 몇 년을 거치고 몇십 년을 거치고 뭐 해자축을 거쳐야 되겠죠? 거쳐서 그냥 조그마한 그 자라고잖아요, 자. 이 자라고래요, 자. 이걸 인이라고 그럽니다. 씨앗인자 씁니다. 그래서 목을 씨앗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도인, 행인 하면 복숭아 씨, 살구 씨 할 때 이 어지린자 쓰는 겁니다. 어지린자. 그렇죠. 그래서 임수를 아기를 벤다, 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 아기 벤 것이 있었을 때 이만큼의 씨앗이 생겨서 오랜 세월 거쳐서 팍 터지는 거 있죠? 팍 터지는 그 시점. 이 복명입니다. 그 복명까지 돼 있으니 그 때입니다. 목의 입장에서 귀군 복명한 때이니 자, 귀군이란 얘기는 반굴 재지고 망형인 때입니다.
복명이란 얘기는 오랜 세월을 거쳐서 겨우 생명을 회복하는 때입니다. 탁 터지는 갑탁입니다. 갑탁이라고 그걸 뭐 갑탁 씨앗이 탁 터지는 거 있죠. 바로 그때까지입니다. 귀군 복명지시이니 이 뜻입니다. 이거 요 말 뜻을 이해를 못하면 뭐 문명학적 해석은 더더군다나 안 됩니다. 자, 거듭 말씀드립니다. 문장을 정확히 읽고 그 안에 감추어진 비유적 해석을 정확히 해석하면 그 안에 문명학적인 임상 통변까지 다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귀군 복명 안에 사실은 임상 통변이 다 있습니다. 이걸 풀 줄 알면 이제 공부가 진행이 되는 거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귀군 복명한 때이니 목 때이라서 목이 병들었으니 어디 보자. 백날 이걸 100번, 1000번 외화본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이 말뜻에 대한 자연 생태주의 관점이나 오행, 음양, 오행, 상생, 상극의 관점에 대한 말이 없으면 말에 대한 마인드랄까 이 뭐가 안 떠오르는 것이 없으면 이 말을 아무리 공부를 해본들 1000번을 읽어본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목이 이미 꽉 찼으니 실해졌으니 그것을 정화라는 말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 말 자체가 가을의 목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말 자체가 정화라는 말이 떠오르지 않으면 강금이라는 말은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날이선 금. 그래서 금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금은 오로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 표현은 척천수 천미에도 그렇게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금을 이렇게 강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강으로. 척천수 천미에 그대로 돼 있습니다. 한 글자도 뭐 이렇게 강건치유라고 돼 있습니다. 강건이치. 그래서 금의 상태는 이 상태로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기는 그 상태가 안 됐으니 극복할 수가 없고, 그러죠? 네. 이게 그 전체적인 그 일련 사시순환에 대한 이치와 그러니까 제가 그걸 자연 생태주의라고 꼭 표현을 합니다. 자연 생태주의 관점과 그 안에 있는 그 안에 문명학적, 명운학적으로, 명리학적으로 숨겨져 있는 음양오행의 생극제와 부분이 있죠. 요 부분을 해석을 못하면 비유적 표현을 음양오행의 생극제화식으로 환산할 줄을 모르면 돌려서 환산할 줄을 모르면 100번, 1000번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겁니다. 모릅니다. 참고로 제가 궁통보감을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뭐 나름대로 뭐 궁통보감에 뭐 온갖 말씀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하다못해 뭐 책을 쓴 거나 글을 쓴 거나 뭐 하다못해 논문을 쓴 거나 강의하는 거 여러 가지 내 유튜브를 통해서나 뭘 통해서 강의에게 자료를 수집해 봤을 거 아닙니까? 음양오행 생각관계식으로 전하는 문자이나 글을 저는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과문의 소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더 조사를 안 해봤는지 몰라도 요게 핵심입니다. 요게 핵심. 그래서 중견, 온난, 유공 이런 것이 핵심이에요. 이거 유공이에요. 이래야만이 공을 세우는 겁니다. 이 공은 그냥 단순하게 공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반생지공이에요. 오랜 세월 기다리는 공입니다. 네. 오랜 세월 기다리는 공이에요. 그죠? 네. 반생지공입니다. 반생의 공입니다. 고진감래라고 그러죠. 고진감래. 고진감래의 공입니다. 이 공은 단순하게 그냥 막 착착착착착 뭐 계단 올라가듯이 올라가는 공이 아닙니다. 고진감래지공입니다. 고진감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목 입장에서는 목 입장에서 귀근 복명지시예요. 겨울 귀근하 있습니다. 귀근이라는 얘기는 반근 제지요 망형의 시절입니다. 복명 거기에서 겨우겨우 생명을 그냥 싹 풀나고는 생명을 회복하는 그 시기예요. 그 입장에서 목이 어떻게 됐어요? 목이 병들었죠. 목이 병들었잖아요. 안능 보조예요. 그러니 어찌 보조할 수 있겠냐. 이것은 육친으로 표현하면요. 그냥 비견급을 얘기합니다. 비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겨울에 목이 목 하나 달랑 있어가지고는 전혀 일간 목을 보조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죠? 드디어 그래서 요 말 한 문장을 통해서 토, 수, 금, 화, 목 해서 목화토금수 배합이 딱 끝난 겁니다. 해석이. 이 문장 전체에 대한 안목을 딱 갖고 딱 보시면 너무 쉽습니다. 궁통보가. 궁통은 너무 쉬워요.
근데 이렇게 뭐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아. 그러니까 마지막 문장이 수기 사절지지 지의 생황지방. 이거 운 얘기예요. 이건 운 얘기예요. 왜 운 얘기가 왜 겨울에 목에서만 나오냐고요. 봄의 목, 여름의 목, 가을의 목, 겨울의 목 전부 다 운이 있을 텐데 유독 겨울의 목에서 운 얘기가 리얼하게 적나라하게 이렇게 딱 한 문장에 표현됐어요. 왜? 반생지공, 반구를 제지하니 얼마나 오래를 기다려야 되고 고진감래하는 반생의 공을 세우라니 얼마나 그 입장에서 힘들겠어요. 그래서 사절지를 꺼리고 왜냐하면 실은 상황을 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없어요. 그죠? 예, 몇 군데 없어요. 상황지방으로 해야만이 단지죠. 지의. 단지 뭐뭐 할 뿐이다. 마땅할 뿐이다. 상황지방. 상황지방으로 흘러가야 마땅할 뿐이다. 그래서 운 얘기가 마지막에 리얼하게 있는 이유가 겨울의 목에서 운 얘기가 이렇게 있는 리얼하게 있는 이유가 바로 지금까지 설명한 것 때문에 반굴 제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해야만이 다음 문장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마치고 꼭 좀, 우리 이 강의를 몇 명이, 그, 예. 이 부분 꼭 설명을 해야 돼요. 공통부감의 이론에 있어서, 첫째, 저 생극자와에 대한, 음양오행의 생극자와의 희해라고 연애자평에 있는 부분, 아니면 삼명통이 론 오행 끄트머리에 이렇게 몇 줄 이렇게 달려붙어 있는 부분 있죠?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삼명통이의 론 오행편이 있습니다. 이 론 오행편은 삼명통이 권 1의 마지막 편이에요. 그 다음에 조화원약과 그 다음에 조화원약과 궁통보감이 있어요. 궁통보감에 이게 조화원약은 이게 앞문장이 앞부분에 싹 이렇게 뭉퉁거려져 있고 궁통보감은 목화토금수별로 나뉘어져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죠? 예, 이 내용을 제 1강에서도 얘기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붓세자를 펴듯이 이런 구조에 대한 문제를 싹 전체적인 안목을 잡아놓고 큰 조망을 한 상태에서 매월 들어가야 그 이론의 체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론 오행 부분을 지금 궁통보감에서 론목 이렇게 해서 일단 목 부분을 했어요. 그러면 요게 궁통보감 이론입니까? 이건 궁통보감 이론.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삼명통의 일반적인 론 오행의 이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이론을 궁통보감에서 따왔죠. 그러니까 궁통보감의 원래 저작자 아마 여춘태가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여춘태도 이러한 상태로 받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뭐 그것은 기록은 없으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거나 이것을 궁통보감에서 받아들였다는 얘기잖아요. 받아들였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은 분명히 알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론 노행 앞에 론 목이랑 목을 논함 이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목을 논함해서 이렇게 쭉 나온 그거하고 쭉 나온 그거하고 뭐 봄의 목, 여름의 목, 가을의 목, 겨울의 목 이렇게 쭉 나온 지금까지 이렇게 쭉 했잖아요. 요 이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할 간목이 1월부터 나오는 목이 있어요. 간목이 1월부터 나오는 목. 요 이론하고 틀린 부분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살하고 평주 나도 빼고라도 살하고 평주가 다른 부분을 빼고라도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별도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다른 부분이 몇 군데씩 있습니다.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오행, 생극제와의 희기를 좀 부연 설명한 것이 론 오행이고 론 오행 부분을 천간별 12달로 나눈 것이 공통보감이라고 저는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이 점차 확대 발전돼 갔다 저는 봅니다. 저는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명확하게 하고 머릿속에 쭉 두시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 두시고 이런 부분에 대한 머릿속에 이해가 없으시면 공통보감 전체 이것이 이것 같고 저것이 저것 같고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삼명통이 론 오행 부분 별도로 하고요. 간목 1월부터 12월, 을목 1월부터 12월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은 반드시 별도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 참고로 설하고 평주는 하지 않습니다. 설하고 평주보다도 제 설명이 월등히 더 어, 궁통무관 원 저작자의 의도에 맞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왜 설하고 평주를 번역했냐? 하도 시중에 설하고 평주로 나간 기본의 책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차피 다들 읽을 거 아닙니까? 설하고 평주를 그 사람들이 책을 기존에 시중에 나와 있는 번역서들 다 읽으실 분들이 그나마 제 책이라도 보면 조금이라도 번역의 문제라도 좀 이렇게 극복이 돼 있거나 하다못해 뭐 오탈자라도 좀 잡아주었거나 뭐 이런 내용이라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번역을 한 거고요. 실은 제 심정적으로는 이거 번역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물론 자평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평진전도 사라고 평주를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미 번역서가 사라고 평주로 나갔으니 그나마 나간 문장이라도 제대로 나가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기존의 번역서들이 너무나 뭐 이렇게 오류들도 심하고 그랬으니 제가 이렇게 한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은 비난을 감수하고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음 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겨울모까지 하고 아마도 다음에는 이 내용이 이렇게 또 간목의 희용 요약, 간목 희용 제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이게 또 설화가 평 이게 본문이 아니에요. 이런 것은 절대 신경 쓰시지 마시고 사실은 여기에서부터 써야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그럼 봄의 간목 쳤네. 이것은 궁통무감 얘기입니다. 다음 시간에 상세히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 상세히 얘기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